안녕하세요. 김상무 중국 이야기입니다. 중국 운남성 여행 3일차 오전에 딸이 시저우 고진을 다녀왔습니다. 딸이의 백종마을 시저우 고진입니다. 시저우 고진은 한국말로 희주 전통마을이라 하고 백족들이 주로 사는 고진 전통마을 중에 하나입니다. 전날 다녀온 수앙랑 고진 딸이 고성보다는 비교적 잘 보존되고 바이족의 주거단지가 있는 중요한 바이족 전통 마을입니다. 골목골목을 다니면 집 면목을 볼 수가 있고요. 조금 안으로 들어가면 보리밭도 보입니다. 남조 말기에 이곳에 황궁을 지었다고 하고 병마가 주둔하기도 했다네요.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 및 상업 무역의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시저우는 딸이 고성에서 북쪽으로 한 18km 정도 떨어져 있으며 동쪽으로는 얼하이 호수, 서쪽으로는 4000m 고지가 넘는 창산을 두고 있습니다. 풍수 지리적으로 보면 전형적인 배산 임수의 땅이죠. 거기에 터를 잡았습니다. 시저우 고진에 오면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입구에 있는 두 그루의 가지와 잎으로 덮인 커다란 푸른 나무입니다. 이것은 중국 북부에서 거의 볼 수 없는 나무인데 1년 내내 푸른색 잎으로 덮여 있어서 사람들은 만년청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학명은 고산 반얀나무라고 합니다. 바이족은 이 나무가 마을의 번영을 위하는 상징이라고 생각하고 마을의 수호신이라고 여깁니다. 이 나무는 두 그루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하나는 양이라네요. 그래서 하나가 꽃이 피면 하나는 잎이 떨어지고 하나가 열매를 맺으며 하나는 맺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입구에는 관광객을 위해 마을을 둘러보는 또 마차도 있습니다. 꽃단장을 아주 예쁘게 했네요. 코로나 기간 동안 이 말도 손님을 받지 못해서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길 간판에는 한글이 보입니다. 어딜 가도 한글이 보여줘. 한국 사람들 많이 옵니다. 이것저것 이제 먹거리가 보이고 기념품도 팔고 있습니다. 이곳은 기후가 온화하여 장미를 많이 생산하는데 이 때문에 장미를 이용하여 빵, 과자도 만들고 차도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안으로 좀 들어가면 조그만 마을의 중심 광장이 나오고 사방으로 골목길이 나 있습니다. 사방가라고 부르네요. 여기도 상점이 많지만 도로가 좁고 길바닥도 돌로 만들어져 있으며 건물들도 군데군데 과거의 집들을 볼 수 있어서 다른 백족의 전통마을, 전날 갔다 온 딸이 고성이죠. 보다는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고 전통 모습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시저우 고진의 골목길로 들어갑니다. 바닥은 돌로 되어 있네요. 전통 모습입니다. 그리고 골목 양쪽은 상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비교적 전통 가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골목길이죠. 각종 과실로 만든 담은 술이랍니다. 여기에 송이버섯 술도 있어요. 이 골목길 좌우로는 몇 군데는 아직 문을 안 열었고요. 딸이는 염색이 유명하죠. 예. 그래서 가내공업으로 집에서 만든답니다. 가득 차 있네요. 상점 안에. 한 장에 한 60원 주고 샀는데 한국 돈으로 10,000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거 정말 좀 기념은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거리에는 여행객들이 머리를 닦고 현지 소수민족의 모습을 만들고 있어요. 중국 관광지에서는 참 유행하죠. 조금 안으로 가면 전통 가옥의 모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 그 팻말을 보면 이제 보존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흰색은 그 백족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벽이 흰색으로 그렇게 칠해져 있습니다. 명청 시대에 만들어진 가옥이랍니다. 조금 가면은요 삼거리가 나옵니다. 여기도 이제 백족의 이제 전통 가옥이죠. 과거에 그 상점 자리였답니다. 보고 있으니까 이제 좀 운치가 있는 뭐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계속 안으로 들어가면 보리밭이 보입니다. 농장에서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는 곳이랍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팻말도 붙여놨고요. 커피숍이 이제 있는데요. 운남 커피 유명하죠.
전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어떤 유튜브를 한번 봤는데 여기서 커피를 마시는 거를 찍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커피를 한잔 하기로 했습니다.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추천드립니다. 가시면은 한번 운남 커피숍에서 한번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소개드렸던 마차가 손님을 싣고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오고 있네요. 마차와 뒷배경에 보리밭이 근사합니다. 보리밭을 지나면 백족들이 실제 거주하는 동네가 나옵니다. 관광객들을 위해서 식당, 카페, 요안으로 운영을 합니다. 아직 식사 시간이 아닌데 식당이 참 내부가 아기자기합니다. 여기는 여관으로 운영하는 곳입니다. 객잔이라 하죠. 1층에 또 물건을 내놓고 또 팔기도 하고요. 참 돈 앞에는 장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빌려주기도 합니다. 자전거를 빌려서 이제 마을을 또 한 바퀴 돌아보기도 하죠. 소각로입니다. 백족들은 사람이 죽으면 죽은 자들의 유품이나 부적 등을 여기서 이제 소각한다고 하네요. 현지에서 모자 하나 샀는데 제가 봐도 잘 안 어울립니다. 시조바바라고 안에 고기, 채소 등을 넣은 현지 간식거리입니다.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사 먹습니다. 이거는 냉장고에 붙이는 건데 5개 2,000원인가? 찻잔입니다. 아마 제 기억에 한 개 1,800원 준 것 같아요. 어딜 가도 볼 수 있는 은세공 집이죠. 이렇게 여유로운 시조 전통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따리의 특색으로 주택 건축물을 소개합니다. 베이징의 사원이라는 전통적인 특색이 있는 주택 건축 양식이 있는데 따리의 주택 건축물도 일반적으로 삼방 1조벽과 사합 5천정이라는 건축 양식을 사용합니다. 사합원은 마당을 중심으로 4개의 주택 건물을 동서남북으로 대칭하여 지은 것으로 밖에서 보면 보이지 않는 상당히 외부에 폐쇄적인 것이죠. 삼방 1조벽이라는 것은 주택 건물 세 채와 삼방 그리고 1조 한쪽에 벽을 더한 것으로 사합 5천정은 조벽이 없는 사방방으로 구성된 폐쇄형 사합 원지입니다. 베이징의 사합원과 유사하여 많이 비교를 하는데 베이징의 안뜰 주택은 대부분 1층이며 바이족 주택은 거의 2층 이상인 것이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건물은 7척의 서가, 음가대원, 양자대원 등등입니다. 7척의 서가는 1526년경에 완공된 명나라의 유명한 문인 양시윤의 집입니다. 동시에 서가죠. 3개의 토목 구조 건물로 구성된 전형적인 삼방 1조 벽의 건축 구도입니다. 죽은 후에 관의 크기가 7척 정도 사이즈인데 죽고 나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이제 양시윤은 평소에 얘기를 하면서 모든 관직과 부귀를 버리고 어머니에게 효도하면서 청렴하게 연구에 몰두하면서 존경을 받았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집을 7척 서가라고 불렀습니다. 1척은 1피트, 즉 30cm 정도로 2m 정도의 크기죠. 음가대원입니다. 음시성의 큰 저택이란 얘기입니다. 음자진이란 사람을 기리기 위해 1919년에 지어졌는데요. 그는 차를 유통해 당시에 엄청난 부를 형성한 청나라 말기에 바이족 마방이었습니다. 푸얼차를 운반에 유리하도록 사발처럼 압축시킨 타차를 만들어서 큰 돈을 벌었다고 하네요. 약 2,500평방미터의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이 단지는 윈난성의 3번째 주요 문화유물 보호단지라고 합니다. 바이족의 삼도차 3가지 차죠. 그리고 이 노래와 춤 공연을 보여주는데 삼도차는 손님을 맞을 때 바이족이 쓰고 달콤하다는 그런 인생에 비유해서 3번에 걸쳐서 마치는 차 예법입니다. 양자대원이라는 집이 있습니다. 양시성을 가진 청나라 초기의 큰 저택입니다. 이 또한 전형적인 삼방 1조 벽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흙, 나무, 돌 구조로 지어졌는데 보존이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총 건축 면적은 3,000평방미터 이상으로 4개의 안뜰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요. 작은 궁전처럼 장관을 이룹니다. 그리고 따리는 나무, 돌, 벽돌의 3가지 조각 기술이 유명한데요. 특히 나무 조각과 돌 조각이 가장 유명합니다. 나무 조각은 명나라, 청나라 시대 많은 목공예가들이 베이징으로 가서 일을 했다는 역사적 기록도 있고요. 건축의 나무 연결 부분에서는 약간의 틈새도 볼 수가 없다고 하네요. 돌 조각은 더 독특한데 현지에서 생산되는 대리석하고 결합해서 꼭 새, 동물, 푸른 산 등 풍경을 절묘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따리는 잣이 매우 유명합니다. 한국에서는 매우 비싸죠. 따리에서는 1kg에 1만원이 채 안하는 것 같아요. 한국 돈으로. 질도 좋고 엄청 삽니다. 해발 4천 이상의 주변 창산에 소나무와 잣나무가 많은데 거기에서 백족들이 전통적으로 생산해 왔다고 합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어떻게 사냐고요? 이걸 사러 따리까지 가야 되나요? 아니죠. 중국에 사시는 분들은 타오바오, 징동 이용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쇼핑요. 또 따리는 달이 유명합니다. 달 자체는 똑같은데 산업시설이 없어서 공기가 좋아서 달이 잘 보이는 데다가 얼하이 후에 엄청난 크기의 그 호수에 비치는 달이 정말 멋있고 백족들이 좋아하는 4개의 자연에 달이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4개의 자연이라는 것은 풍, 화, 월, 설이죠. 바람과 꽃, 그리고 호수에 비친 달, 눈. 따리는 전기를 풍력과 태양열 발전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과거에는 화력발전 위주였는데 자연보호 등의 이유로 급격히 신재생 에너지로 턴하였죠. 풍력 발전을 흔히 길거리에서 볼 수 있으며 가로등도 태양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집의 옥상에도 낮에 태양열 발전을 통해서 밤에 온수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제 하루 반에 걸친 따리 여행을 마치네요. 3개의 전통마을과 얼하이 후에 있는 섬을 둘러보았습니다. 따리는 연중 온화한 기후에 4,000m가 넘는 19개 봉우리 창상과 서울의 반 정도 크기인 얼하이 호수를 배경으로 배산임수를 삼았죠. 소수민족인 백족들이 살고 있는데 송나라 시절 따리국을 세워 300년간 태평성대를 유지하다 원나라에 망해 지금은 중국 역사에 편입된 중국인이 되었습니다. 현지에 가시면 시간에 쫓기지 않고 평화롭게 사는 현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며 보이차, 운남커피, 현지의 염색천에 강한 인상을 가지고 갑니다. 과거에 잠깐 다녀왔네요. 쌀국수 참 맛있었습니다. 알고 가요 중국 여행. 중국 여행 알고 가면 정말 재밌습니다. 모르고 가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김상무 중국 이야기 운남 여행 제3일차 따리의 시저 고진을 마칩니다. 사투리 나레이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